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호적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집안의 주인이란 뜻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문서인데요. 이제 2005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불리면서 법률에선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선 아직도 호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가족의 호적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 가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또 내가 포함된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마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 가족인데 내 호적이 없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러한 뒤엉킨 호적 때문에 70년 동안 뒤엉킨 삶을 살아온 사연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뒤엉킨 호적이나 가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연이 많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관련 시스템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출생신고부터 또 혼인신고, 사망신고까지 바로바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었던 수십 년 전만 해도 수기로 호정을 작성하고 했던 시절에는 신고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누락되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신생아들이 일찍 죽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나도 건강하면 그때서야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또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엔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엉킨 호적을 가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바로 4.3인데요. 아버지가 군경이나 서북청년단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알려질 경우에 그 유족은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끌려갈까 봐 이런 게 두려워서 호적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겁니다. 네,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남편을 남편이라 호적에 올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제주 4.3 연구소가 증언 본풀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사 이름이 나의 뿌리, 4.3의 진실, 내 호적을 찾습니다 였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바른 호적을 찾지 못한 어르신들이 저마다 뒤엉킨 호적에 얽힌 사연들을 털어놓는 자리였는데요. 지금 4.3이라고 하면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이 배보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과거에 폭력을 행하면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배보상 문제만큼이나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도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언 본풀이에 어떤 사연들이 있었나요? 네, 이날 첫 증언자로 나섰던 강순자 할머니는 아버지가 군경이 저지른 집단 학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유족인데요. 누구 자식이라고 하면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가족들이 아버지 사진이나 흔적을 다 떼어내서 불태우고 어머니와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강할머니는 외삼촌의 호적에 조카로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강할머니의 호적을 보면 아버지의 칸이 70년 동안 쭉 빈칸이었다는 겁니다. 강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소원은 아버지의 딸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날 증언하신 분 중에 정말 기구한 호적을 가지신 분도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두 번째 증언자로 나섰던 김정희 할머니였는데요. 그분의 아버지 역시 4.3 당시 총살을 당했는데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할머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망신고를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 아들의 군대 입대 영장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요. 또 김할머니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 신분 확인용으로 내야 했던 호적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가짜 아들을 만들어서
호적에 올려서 그 아들을 김할머니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시키고 김할머니는 그 가짜 아들의 딸로 이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호적에 올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김할머니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김할머니의 어머니가 또 빨갱이 아내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연좌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헛개비 남편이랑 살고 있다면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다고 해요. 김할머니는 그게 가장 서러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김할머니의 어머니는 지난해 가짜 남편과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지금도 가짜 아버지의 딸로 가족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마지막 증언자로 나섰던 오연순 할머니는 5년이라는 길고 긴 소송 끝에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연순 할머니는 아버지가 광주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웃마을로 재가하면서 아버지 사촌의 딸로 겨우 호적에 올렸다고 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을 찾게 돼서 결국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지난 2019년 드디어 제대로 된 호적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오연순 할머니처럼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연순 할머니는 소송을 했던 지난 5년을 떠올리면서 완전 피눈물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21년 전에 4.3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호적 정리도 쉽게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유족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게 오 할머니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관련 기록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인데요. 또 이걸 찾는다고 해도 그 이후의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건 대법원의 관할이거든요. 연세도 많으신 유족분들 개개인이 직접 소송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나마 4.3과 관련해서 가족관계를 정정한 사례는 희생자의 재적부가 있는 경우인데요. 사망 기록이 없던 희생자의 사망 기록을 새로 넣고 또 희생자의 사망 일시와 장소를 정정하는 선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그런데요. 이번에 개정된 4.3 특별법에 이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특별법 12조에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원회 결정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권한이 주어지는지 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정해진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 전단팀을 꾸려서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례를 유족들로부터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부와 법원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3이 굉장히 특수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들면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나 작성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또 신청권자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일은 사실 상속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4.3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4.3에 한해서만큼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호적을 찾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제주 특수배송비 도민 결정권인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특수배송비라는 건 제주도에서 물건을 붙이거나 또 택배를 주문할 때 그 배달 비용에 따라 붙는 도선료를 말합니다. 주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되는데 그 배를 도선, 그러니까 항구 쪽에서 배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1,500원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3,000원, 4,000원 하기도 하는데요.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면서 또 비싸다 보니까 물건을 붙이는 도민이나 물건을 주문하는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이미 4, 5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 특수배송비를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이와 관련해서 서명 운동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많은 도민들이 바랬던 일인 만큼 주민 발의에 필요한 1,012명을 훌쩍 넘는 서명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